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야말로 소름 돋는 남자 사주의 세계인데요. 수많은 상담을 해오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는 문제가 자주 생기는 남자들에겐 공통적인 사주 구조가 있다는 것이었지요. 이런 구조는 연애든 결혼이든 사업이든 어디서든 사고를 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오늘은 그 5가지 현실에서 최악으로 꼽히는 남자 사주 유형을 소개할 건데요. 혹시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사주 분석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을 바꾸는 경고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겉으로 볼 땐 착하고 순해 보이지요. 말도 공손하고 싸움도 피하고 다 받아주는 성격처럼 보일 텐데요. 하지만 사주안을 들여다보면 매우 달라지지요. 인성, 즉 정인과 편인이 많다는 건 정신적인 기대가 많다는 것이고, 비겁, 즉 비견과 겁재가 많다는 건 자기 고집은 강한데 자주 충돌하고 혼란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십성이 합쳐지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바로 나는 스스로 선택 못하고 누군가가 나를 끌어줘야 안심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책임질 게 아니라 엄마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와이프는 뭐라 할까? 하는 식으로 남의 판단에 휘둘리는 인생이 됩니다. 또 아무리 장남이어도 집안을 끌고 가는 힘이 약하지요. 오히려 부모에게 계속 손을 벌리거나 아내에게 모든 의사결정을 미루게 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유형의 남자는 직장에서도 책임 있는 자리에 오르기 쉽지 않고 인생의 큰 선택에서 늘 갈팡질팡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가족이 모두 다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결정권까지 떠맡아야 하니까 말입니다. 재성은 돈과 이성을 뜻하지요. 그런데 재성이 너무 많거나 서로 충돌하면 욕망이 제어되지 않는 구조가 되는데요. 쉽게 말해 눈만 뜨면 돈이나 이성 문제에 마음이 끌리는 사주입니다. 게다가 비겁, 즉 비견과 겁재가 강하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형제나 친구와 재물 다툼이 많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성향이 매우 강하지요. 이런 사주는 초년엔 잘 나가는데요. 눈치도 빠르고 재치도 있어 장사나 영업, 투자 등에서 성과를 잘 내지만 중년이 넘어가면 문제가 본격화됩니다. 첫째, 돈 관리가 잘 안 되지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고 특히 도박이나 유흥, 허세나 소비로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이성 문제가 많이 꼬이지요. 한 명에게 집중을 못하고 결혼 후에도 외도나 바람이 끊이질 않는데요. 결국 가정이 깨지고 자식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런 남자와 연애하거나 결혼한 사람들 중에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만났구나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은 욕망을 철저히 절제하고 아예 유혹을 끊어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관, 편관이 많다는 건 권위나 통제, 체계를 중요시 여기는 성향이지요. 반면 상관이 이를 극하게 되면 내면에서는 그 체계를 부정하고 반항하고 싶은 욕구가 극대화됩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깍듯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며 말도 점잖고 매너도 좋아서 겉으로는 좋은 남자네 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요. 잔소리나 통제 폭언, 가끔은 신체적 폭력까지 자신이 억눌려 있던 감정을 가족에게 푸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 중엔 아이가 아빠 얼굴만 보면 무섭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직장에서도 자주 갈등을 일으키지요. 상사에게 반항하거나
규칙을 어기고 싶은 욕구가 강해 결국 조직에서 적응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상관은 창의와 표현의 별이지요. 따라서 그 에너지를 말이나 예술 창작으로 풀어야 폭발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억눌려만 있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폭탄처럼 터지게 되는데요. 이사주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식신과 상관은 말이나 생각,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뜻하지요. 식상이 많으면 머리는 좋고 창의력도 뛰어나지만 정작 재성인 현실성과 돈이 없으면 그 모든 아이디어가 허공에 붕 떠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주를 가진 사람 중엔 계획은 잘 세우는데 항상 중간에 포기해요. 말은 많은데 행동은 안 해요. 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사주는 회사에서도 초반에는 기대를 많이 받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을 주는데요. 이는 말만 번지르르 하고 성과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문제가 되지요. 처음엔 아내가 이 사람 비전 있어 보여 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만 일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런 사주는 식상 에너지를 현실에 접목시키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말보다는 행동, 이론보다는 실천을 훈련해야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간이 약한데 편관이 강하게 투철돼 있고 거기에 식상, 즉 자기 표현인 별이 없다면 이런 사람은 늘 외부 압력에 짓눌린 채 살아가게 되죠. 이런 구조는 처음엔 조용하고 말도 적고 자신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내면에는 나는 왜 안 되지? 세상은 왜 나를 무시하지? 라는 분노와 피해의식이 쌓여갑니다. 이 분노는 언젠가는 터지게 되죠. 가장 만만한 대상, 즉 자식이나 아내, 약한 후배에게 터지게 되는데요.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 독설이나 폭발, 분노가 터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주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요. 쌓였던 분노를 풀지 않으면 결국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사주 유형은 실제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가족과 사회에 피해를 주는 구조였지요. 하지만 사주는 본성이지 인생의 결론은 아닌데요. 내 사주팔자가 그렇다고 해서 그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기질을 알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지요. 오늘 영상이 당신과 주변 사람들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명조는 인월에 태어난 신미일주 남매인데요. 연월 시간에 임수 상관이 중중합니다. 이렇게 상관이 많으면 직장 생활보다는 자유스러운 직업이나 내 끼를 드러낼 수 있는 직업이 좋은데요. 보통 예체능 계열의 적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지에 인신충, 인미기문이 있는 게 특징이지요. 인신충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하는데요. 연월은 내가 태어나서 부모님 밑에서 자라던 시기이고 다니던 학교나 부모님의 동태 등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 덕을 보면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고 공부머리는 좋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상관이 너무 많으면 공부머리는 좀 떨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우둔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순간적인 재치나 표현을 하는 재능을 보면 아주 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주는 귀하게 자랐지만 부모님은 고생 좀 했을 수도 있는데요. 또 지나간 대운을 보면 재운으로 흘렀으므로 사실 공부는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인미 기문을 해석할 때 특히 부모군과의 기문 간살이 있을 때에는 애증의 관계로 볼 수도 있지요.
또한 학창 시절에는 부모 말 잘 들었다가도 커가면서 부모의 뜻을 어기는 경우도 많고, 갈등의 조짐은 있지만 끊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격적으로 예민할 수도 있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모님과의 갈등이나 원망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